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8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레드봉봉님, 상승모터님, 그리고 빨간 열매님, 청담창투님, 강릉올리브님, 리치시스터님, 다보기님, 바콜로드님, 인내와꿈님, 별이라면님, 짱순이님, 재훈대리님, 수선화님, 이민경님, 미소돔님, 어서오세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볼까요? 네, 형주님, 해피정님, 류동진님, 대제비제이님, 그리고 패밀리피싱님, 따스한님, 김엘리자베님, 이영란님, 단풍이님, 케이디님, 강병철님, 파송송 양봉탕님, 상시0%님, 그리고 김수희님, 시베리안 허세님, 산풍이님, 건강한 미래님, 긍정의 힘님, 은혜님, 안동부자님, 원태호님, 계좌에 피어난 장미님, 끝내주는 인생님, 홍림부자님, 방탈출님, 네, 일찍 와서 인사 까먹었다고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동신님, 여의도 가자님, 크게, 더 크게님, 네, 우리 영덕대기님, 어서오세요. 개가 개인가? 네. 제가 손가락이라고 했죠? 네. 주식부자 헤어달님, 리드비나님, 얼음골님, 지금은님, 경리님, 네, 밝은미래님, 허럴럴럴러. 데이지님, 신현옥님, 여유만땅님, 백만부자님, 찌리구리님, 빨강망토님, 부자오빠님, 가치나님, 도채온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 있지? 네, 여유만땅님 또 왔다고요? 네. 네. 그리고 백호님, 또, 이경춘님, 네일트리님, 태호 어머니님, 어서오세요. 여유만땅님 잘하셨어요. 특강은 시청해야지. 네. 이제 다음 주인데. 네. MG님, 박혜성님, 어썸리치님, MH님, 한성희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그리고요, 황금우주님, 어서오세요. 옥구연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특강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고? 네. 찐빵님 어서오세요. 특강, 뭐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우주 최강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이런 특강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네. 내가 아는 특강은 그렇습니다. 네. 염소양님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특강 신청은 안내 동영상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 좀 평가해 봅시다. 네, 오늘 시장. 오늘 아침에는 쫄렸죠? 네. 아우, 쫄려. 네, 어떡하지? 네, 큰일 났나요, 이제? 이제는 끝난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네.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면 단기간의 변동이든 어떤 뉴스든 주가가 한번 출렁거릴 때마다 그냥 가슴이 그냥 털렁털렁 한단 말이야.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만 쳐다보고 가면요. 그 앞길에 뭐가 있을지 몰라. 자,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앞이 깜깜해. 갖고 요 앞에만 보여. 근데 여기가 낭떠러지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를 내가 이미 보고 갔으면 저기까지 안 가겠죠. 근데 여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끝에 와가지고 아이쿠 낭떠러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왔던 게 다시 돌아가야 되네. 네?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위험해 보이고 무서워 보여도요. 어쨌든 저까지 가는 거하고 정일정되어 있으면 그냥 쭉 가면 돼. 네.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야 돼. 멀리. 우리가 밤에 산행을 할 때요. 산행, 야간 산행, 새벽 산행 이런 거 할 때 후레쉬를 들고 가잖아요. 바로 발 밑을 비추면서 가는 거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산길,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는 거지. 뭔가 산길이 끊긴 것 같고 뭔가 길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생각됐을 때는 후레쉬를 어떻게 해요? 멀리 비춰보죠. 이쪽이 맞는 건지 저쪽이 맞는 건지 비춰본단 말이야. 발 밑에만 봐서는요. 이게 맞는 길로 가는 건지 아닌 길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도 지금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코스피를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굳이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섰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도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매도에 대한 확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걸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대야 돼. 근거. 자, 지금 반도체 종목이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응? 잘생긴 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자꾸 그래. 네. 에헴. 네.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바이든이 해야 되죠. 미국이 그 네덜란드 ASML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인가 뭐 걔네들한테 뭘 했어요? 야, 반도체 중국한테 넘기지 말랬잖아 이놈들아. 니들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규제를 가하겠어. 이렇게. 예? 규제를 걸겠어. 이런 식으로 걸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트럼프가 대만 TSMC 니네들이 우리 거 다 가져가네. 그러면서 대만을 향해서 저격을 하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우연히 보다 보니까 반도체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와라락 끌려 내려갔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정책적인 어떤 위압감이나 이런 게 든다 해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규제가 시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규제가 시행됐어요? 안 됐죠. 니네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고, 트럼프는 TSMC를 공격하면서 뭘 했느냐? 대만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SMC를 자꾸 걸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독점한다 이거.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점이긴 합니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점인데 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아, 이런 거 안 돼, 저런 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떨어지고요. TSMC가 어제 떨어지고요.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떨어지고요. 네, 이렇게 됐었죠. 자,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일단 미국장 반등이에요. 네, 잘 오릅니다.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승 출발을 시작합니다. 어제 많이 내렸다는 부분이 일단은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기술적 분석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미국장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잖아. 조정을 받아야 돼. 이거 지금 나스닥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여기 16,000포인트 넘어가면서도 미친 거고, 그전에도 미친 거예요. 네. 다우지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다우지수도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뭐, 잘 올라갔다 봐야지. 신고가잖아요, 또. 네. 나스닥은. 나스닥도 신고가죠? 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가 먼저 앞서가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어떤 시기와 질투요? AI밖에 없냐? 반도체밖에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만 올라가니까 얘네들만 가는 장이냐? 다른 애들은 쭈글탱이냐? 뭐 이렇게. 그래서 AI 거품이다, 뭐 어쩐다 이야기 계속 나왔죠.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떨궈주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얘네들한테만 계속 몰리게 되면 뭐랄까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즉 얘네만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주춤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얘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올려놓고 나면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 즉 차익 실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떨궈주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 애들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열심히 반등하는 모습도 이렇게 되면은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왔던 개미들은 엿을 먹겠죠. 늘 그런 식입니다. 그 엿을 먹고 저쪽으로 또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또 들어가면 또 그쪽에 내려가면서 또 엿을 먹고 또 내가 팔아먹은 기술주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의 상황은요. 뉴스가 나오고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 상승 추세로 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냥 해프닝일 뿐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조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죠. 우상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쭉 하락 추세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소외주라고 해서 반짝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한테 지금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저는. 얘네들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던 애들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서면서 포지션을 만들어 줘야지. 그때부터 아, 가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밑에서부터 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매수했는데 그렇게 해서 당한 게 한두 개요? 그렇잖아요. 네.
매수할 시기가 아닌데 매수를 한다. 뭐 가지고? 감으로. 이제는 얘네가 갈 것 같아. 왜? 쟤네가 조정받았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얘들은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고, 얘들은 많이 내려가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후의 상황이 얘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면 얘네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지. 근데 얘네가 완전히 끝났냐 이거야. 나스닥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반도체 완전히 끝났을 거라 생각해요? AI는 끝났나? 엔비디아 이제 끝났어요? 애플 끝났어? AMD 끝났어요? TSMC 끝났어요? 안 끝났지. 왜 안 끝나요? 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네. 끝났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없어. 없어. 왜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왜 끝났어요? 조정을 받아서? 조정을 받아서? 애들이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좀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끝났다는 거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뭐, 어째서 끝났다는 걸까요? 엔비디아 왜 끝난 거야? TSMC 왜 끝났어요? 하이닉스 끝났어요? 삼성전자 끝났을까? 왜 끝났어? 왜? 뛰어가는 거는 끝난 게 아니죠. 네. 너무 올라서 내려가는 것은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그냥 요런 거잖아. 건강한 조정. 그죠? 뭐 숨고르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는 것도 사실은 근데 보면 올라간 게 그 기준적인 부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요. 자,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2차 전지 올라갈 때 보시면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무슨 기대감이 있었어요?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상향 조정을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에코프로고 나발이고 뭐 얘네들 다 올라갔잖아요. 막 치고 올라가.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였어요? 괜찮아.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거니까.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주가가 주춤주춤하면서 무슨 얘기 나와요? 전기차 시장 축소해요. 실적 증가폭이 감소됐어요.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생겼어요. 끝난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때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안 팔고 그냥 개기는 거지. 뉴스가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저놈들이 나쁜 거다 하면서 그렇게 떨어지고 뭐 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고 나서 그때 정신 차리면 이제 워낙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는 뭐 정리를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고. 자, 지금 반도체 입장은 생각해봐요. 엔비디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지. 인정할 건 인정해요. 애플도 많이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가고, 삽전도 많이 올랐어.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반도체 시장의 확대죠. 네, 시장이 더 커진다. 그래서 뭐가 늘어난다? 실적이 늘어난다. AI 시장이 제가 작년 요맘때죠. 작년 요맘때인 것 같아요. 강연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AI 시장 10배 커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배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자, 지금 반도체 시장 축소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업들 실적 축소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그동안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네, 좀 뭔가 좀 걱정돼 라고 하지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하죠. 돈을 잘 버는데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31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오늘 TSMC 실적 발표를 했는데 30% 영업이 증가할 것이다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니 뭐니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36% 증가했어. 서프라이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벼를 심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에헴 흉년이구만. 뭐 가지고 흉년이라는 거지? 가만히는 작년에 10가마니 했다가 이번에 20가마니가 나왔어. 근데 흉년이구만. 뭐가 흉년이냐고. 그치? 시장도 커져. 실적도 잘 나와. 물량이 없어서 못 만든대. 그럼 기업에서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매도의 포인트는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조금 주춤거리기 시작할 거야. 많이 올라간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로 넘어가서 봅시다. 이거 모르면은요, 계속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팔게 돼요. 하이닉스 분명 말씀드렸죠.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예? 단기에 많이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팔지 마세요라고 그랬지. 왜 팔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우상향이잖아.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이걸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계세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응? 올라가고 있잖아. 엔비디아 한번 조정받으면 시장이 끝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충차가 안 끝났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드렸던 거지. 네. 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괜히 이런 데 올라가서 26만원, 24만원 이럴 때 물려가지고 21만원 떨어지니까 나 죽겠다. 이런 개 같은 주식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누가 이럴 때 사라고 그랬냐고.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 사지 마시라고. 지지선이든 포지션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3분기는요. 그보다 더 나오겠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네. 거기 뭐야 종목 토론방 이런 데 가보세요. 뭐 삼성전자 이제 하한가를 맞을 것이라느니 뭐 7만 원을 구경하게 될 것이라느니 뭐 이제 끝났다느니 당장 팔으라니 시초가에 팔으라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 근데 왜 시초가에 팔으라고 했을까? 8만 8천 원에 사가지고 물려버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지.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지. 삼성전자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삼성전자가 끝나가지고 이제 막 떨어져서 한 6만 원까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도 난리 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시장은 끝이야. 그러면 삼전이 죽으면 시장이 끝입니다. 얘는 어디만큼 내려왔을 때 내가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올라가는 도중에는 내가 그냥 즐기기만 하는 종목인 거지. 저는 죽어도 못 뺍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와장창 사주면서 삼성은 올려버리잖아요. 왜? 삼성이 내려갈 때는 어떤 시절입니까? 다른 애들이 올라가야 돼요. 다른 애들 떨어지니까 삼전은 갖다 올리죠. 이거는 꼭 굳이 업황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대한 포인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전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삼전은 망할 거래.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장은 올라갈 거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도 시장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절대적이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끝났으면 시장도 끝난 거야. 그럼 주식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자, 2021년도에요.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 팔았어요.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안 봐도 알죠? 다 떨어졌잖아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가는 요 시점 봐보세요. 그냥 계속 비교하면서 봐보세요. 네. 올라가다가 폭락했죠. 2017년도 이때 삼성전자가 고점이었어요. 네. 뭐, 그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여기 고점이었죠? 떨어지죠. 여기. 2012년도. 여기 올라가는 자리. 2012년도. 넘어가서 봐봐요. 여기. 2011년도, 12년도. 삼성은 조정, 3년, 그 이후에 조정 계속 받으니까 떨어지죠. 지수가 이런 거예요. 2007년도에 삼성전자 어땠을까요? 2007년도. 2007년도 여기쯤 되죠. 요때는 따로 영향이 없었네. 이때는 뭐가 올라갔죠? 해운주. 주도주가 다른 애들이 있었거든. 지금은 삼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무시하려면 다른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더 큰 놈이 끌고 넘어가야 되거든. 더 큰 놈이 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겨먹을 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금 현대차 그룹 다 합쳐도 하이닉스 시청을 못 쫓아가잖아.
2차 전지는 말도 할 게 안 되죠. 2차 전지 다 합쳐도 못 쫓아갑니다. 하이닉스 못 쫓아가요. 이 하이닉스조차도 못 쫓아가는데 삼성전자한테 비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 반도체가 끝났으면, AI가 끝났으면 시장이 끝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조정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끝난 건가? 3,000포인트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주식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지 돼요. 지금 주도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주도주는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게 주도주예요.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게 주도주라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은 그냥 우리가 테마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전력 관련주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아니잖아. 걔네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떨어져요? 아니죠. 관계없습니다. 자동차처럼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저 뒤쪽에 자빠져 있는 애들이요. 애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시장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도주,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요? 테마주, 개별주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시장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얘네가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가는 데는 이 대세 흐름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가 되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다 자빠지는 거고요. 다 자빠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고 인버스를 갖다가 플러스로 넘어간다.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을 찍을 때는 그렇게 바꿔줘야 돼. 2021년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형주 싹 다 팔고 중소형주 넘어갔단 말이야, 포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지. 그 당시에 팔아먹었던 자동차들도 다 그때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향력을 봐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있죠. 자, 시총 상위에 뭐 지난번에 바뀌었던 것처럼 2차 전지가 딱 가서 박혀 있어. 얘들이 그럼 영향을 주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개별주 테마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주도주 테마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주가를 막 들었다 놨다 해. 이거를 충격을 없애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네를 살금살금 깎으면서 얘네를 대신할 애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지. 기억나요? 그냥 맨날 방송할 때 그냥 네 호롤롤롤로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내가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죠. 이 타이밍을 모르면 지금 오늘 같은 날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주식 갖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왜? 눈에 보이는 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매수가 될까 안 될까? 매수가 안 되지. 나는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트를 완전히 바꿔쳐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 그러면 나는 물 먹는 거란 얘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쪽쪽쪽쪽쪽쪽쪽 조금씩 끌어내리고 반도체 자동차를 땡겨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LG 에너지가 내려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2차 전지가 이제는 영향 별로 안 주죠. 배터리 떨어진다고 해서 영향 별로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누구 패턴으로 넘어온 거야? 반도체 자동차 넘어간 거죠. 그럼 만약에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단계에서 반도체가 끝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놈들이 올라와서 최소한 하이닉스라도 잡아줘야 돼. 근데 하이닉스 잡을 놈이 있어 없어? 하이닉스 잡을 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현대차가 기아차랑 합병하고 뭐 현대차 그룹 전부 다 합병해가지고 하이닉스한테 비벼도 잡을 수가 없다고 지금. 2차 전지가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하이닉스 잡으려 해도 하이닉스 못 잡는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야? 반도체 시대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시장은 반도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공식이 바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납득이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오늘 어제 그저께 나타났었던 이런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제 반도체 종목이 떨어졌어. 오늘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그럼 끝났나? 아니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눈이 반짝반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입에 개거품을 물어 그냥 뭐 "큰일 났다. 이제 뭐 삼성전자가" 네 제일 웃겼던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가" 아 10%는 무조건 빠진다. 네 뭐 그렇게 주식해서는 돈 못 법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고. 그냥 저기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지겠지? 돈 못 버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걱정 안 한다고 그랬죠." 내가 뭐 하이닉스 "아유 큰일 났구나. 걱정해요?" "어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넌 좀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거 알고 있지만 팔진 않아요. 왜 안 팔아? 아직 팔 자리가 아니니까. 삼성전자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려올 수 있다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내려왔어. 좀 기분 나빠. 좀 더 내려가도 좋겠어요. 난 8만 원까지 내려와도 좋을 것 같아. 그럼 8만 원까지 내려오면 내가 팔으려고 생각할까요? 살라고 생각할까요? 살라고 생각하겠죠. 왜? 난 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뭐 때문에요? 실적이 서프라이즈잖아요. 자, 31일 날 삼전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잠정 실적이 이번에 확정 실적 발표할 텐데 실적 발표할 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 예정이죠? HBM3E의 퀄리티 테스트 통과 소식이 같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해외 언론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심상치 않은 게 이미 통과했다. 발표만 남았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이 HBM3E에 대한 이 12단짜리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 이거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뭐 통과 못한 듯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외신 뉴스 나왔을 때 내가 "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통과 못할 리가 없는데. 바로 반등 나가고 그때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내일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일 급등해 버릴 수도 있고. 네. 급등해 버릴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이거 봐봐요. 조정 한번 받을 때 막 2달씩 받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쫄았던 적 있어요? 2달 조정 받을 때 사람들도 그랬잖아. "삼정 끝났어요. 이제 팔아야 되겠어요." 다 팔았어. 근데 나는 샀잖아. 여러분들 샀나요? 이때 사셨어요? 사야지. 이때 죽는다고 그랬잖아. 사람 삼성전자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 얼마였어? 85,000원에 매수한 사람들. 손절매도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여러분들은 사야지. 그죠? 방송을 듣고 있으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팔아먹은 사람들. 진짜 팔았는지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리고 85,000원 에 사신 분들조차도 지금 이때 사신 분들조차도 수익이 났잖아. 그죠? 수익이잖아요. 지금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일 수밖에 없지. 그때보다 무조건 높은데 가격이요. 손실은 안 보고 있잖아.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죽지를 않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끝날 때는 말이에요.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죽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죠.'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미 추세는 글러먹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가 고점이요. 그게 당장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다음 달에라도 꺾이면서 이제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중기 패턴인지 장기 패턴인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장 다음 달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네.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평선 강의도 들으라고 했죠. 다 무료야.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 다 있어요. 이평선. 추세팀과 네, 매매팀
이게 나눠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랬잖아요. 추세팀이 지금 아주 신나 가지고 이제 막 신발끈 묶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야 들어가."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받은 적이 있었나 한번 봐 봐요.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거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런 상태에서 이렇게 막 꺾이는 시점이 이렇게 역배열 정배열 이제 전환지 얼마 안 됐어. 이런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없지. 없다고. 없다고요.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 조정은 언제 나와요? 항상 미쳐버릴 때 나옵니다. 미쳐버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안 쓰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네. 왜? 왜 이런 단기 변동에 자꾸 휘둘리지? 못 믿어서. 못 믿어서. 그러면 작년을 자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작년을. 작년에 뭐 그냥 불과 1년 전이라도 괜찮고 제가 강연할 때도 괜찮고요. 네. 작년 초에 재작년 연말에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차 군단에 대해서 그냥 그 미친 쇼를 하면서까지 방송에 올려 놓고 사라고 얘기했었고 열심히 사들기 시작했고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시점도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기억 안 나면 이제 바로 작년에 강연할 때 이럴 때 생각하시든가. 지금은 왜 자신이 없을까?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은데? 생각해 봐요. 왜? 왜 자신이 없어? 이때가 더 무서운 자리 아닙니까? 이때가? 막 그때 뭐 삼성전자 뒤진다 그러고 뭐 주가 떨어지고 막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나오고 막 네. 사실 이때가 더 무서운 자리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널널한 자리인데 왜 지금 겁을 먹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네가 너무 빨리 가 가지고 사람들이 미쳐버릴까 봐 걱정인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삼성전자 올라가면 아직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세고 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2차 전지가 한참 올라갈 때 게시판에 어떤 게 있었어요? 주가 내려가면요. "이것이 기회다. 떨어지면 더 산다." 이런 얘기들. 네. 추가 매수 또 했어요. 뭐 이런 거.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갈 때 뭐가 나와요? "팔았다. 떨어지면은 떡락한다. 이제 큰일 났다. 난 다 팔았다. 니들은 이제 엿됐다." 뭐 이런 얘기들만 잔뜩 써 놨잖아. 멀었어. 상투라는 게 나오려면 멀었어요. 상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이 저항대인지 그다음에 살짝 들어가는 건지 추세가 꺾이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옛날 거 봐 봐요. 네. 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거 있잖아요. 우주 최강 성투 특강 다음 주에 하는 거요. 요거 첫 번째 1 강만 딱 들으셔도 대충 이런 거에 대한 감은 다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특강을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냥 모양이 달라. 네. 조정이 나올 때는 모양이 달라요. 그냥 이 그림 맞추기만 해도 돼요. 이때와 이때가 같습니까? 아니죠. 이때와 이때가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계속 가는 것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끝날 때 되면 또 다 알려드리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애들이나 이런 것들이지. 그죠? 이런 것들이고 근데 좀 이번에 기회가 좀 좋은 것들이 뭐냐?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 막 올라갔잖아요. 왜? 왜요? 주저주하고 되어 있었던 애들이 가다가 꺾여 버리니까 수급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지금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더 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이 가서 그쪽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처박혀 있던 애들이 튀어 올라가고 처박혀 있던 애들이 튀어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추세의 전환은 아니지. 추세가 바뀌려면 완전하게 돌아서 줘야 되거든요. 물론 상승장이 되면 저런 애들도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고 분위기는 그렇게 잡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얘네들 안 팔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 얘네들은 이미 수익이잖아. 이미 수익이죠?
근데 얘네가 플러스가 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이걸 팔아 가지고 만약에 이게 100%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요 밑에 있는 애로 올라갔어. 얘가 5% 올랐어. 근데 얘도 끝난 줄 알았더니 얘도 한 5% 올라가 버리네. 그럼 같은 5%가 아닙니다. 같은 5%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100%가 올라간 상태에서 5%고 얘는 그냥 생으로 5%거든. 이게 복리야. 오늘 다 올랐어요. 동진이 수브레인 다 올랐어. 삼성전자도 계속 떨어졌었어요. 계속 떨어졌었어.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 네. 내가 부품주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덩어리 큰 놈들이 올라가고 나야지 따라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뭐 떨어져요, 어째요,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고 되면 그런 얘기 또 나오지도 않더라. 그죠?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날 것 같은 애들이 올라가고 나면 역시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변동성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돼. 네. 여러분들은 걱정하시면 나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따라하기 싫다면, 제가 해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면, 신뢰를 못 하겠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으셔야지. 근데 신뢰한다면 너 걱정 안 하는데서 야 성투자도 그럼 똑같이 물려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물려도 더 크게 물린다고 그랬지. 왜?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더 가격이 높아진 다음에 사잖아요. 저는 최고가 매수를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 1%다 그래도 나는 마이너스 뭐 10%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뭐 몇몇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 사야 돼, 저런 종목 사야 돼, 뭐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항상 원칙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칙. 테크윈 같은 거 오늘 같은데 이럴 때 들어 사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가 변화가 생기면 이제 이건 60일선 지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보면 되겠죠. 그때 지난번처럼 살아남으면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 깨지면 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원칙만 갖고 있으면 돼. 그 두려울 게 없어.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7만 원에 산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7만 원에 산 사람이. 중선사님, 어서 오세요. 7만 원에 산 사람이 5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왜? 사지 말아야 될 때에서 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하루의 움직임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지고 있었다면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고들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부딪히는 일들도 많을 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하기는 했는데 그냥 초보야. 이게 변동성이나 이런 어떤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냥 하락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네. 그냥 왜 이랬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샀다가 물려 가지고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승장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잡혀 있지가 않아요.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 어떤 것이 상승장이고 어떨 때 상투가 나오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그런 것들을 지나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 복수는 못 합니다. 그죠? 그럼 복수는 못 합니다. 만지면 자꾸 커지잖아. 그 얘기 몰라요? 그
그 도박 판 떠나고 애기 꽂히면 만질수록 커진다고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판 떠나고 그래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네. 판이 커져. 판이 커져. 네. 에헴. 잘 만져야 됩니다. 네. 자꾸 쪼물딱거려야 돼. 이거는 지금 보면 이 외국인들이 자금이 자꾸 들어와서 시장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뒤늦게 이제 아, 그게 맞았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늦었어. 늦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려웠던 그 시절도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정말 신뢰와 믿음으로 버텨왔던 여러분들이 왜 지금 같은 장에도 흔들릴까? 네? 왜 흔들릴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는 정말 뭐 진짜 뭐 누가 갖다 팔아도 절대 안 팔고 막 그냥 버티던 분들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팔으려고 알고 있을까? 이게 개인들의 심리가 너무 희한한 게 좀 있어요. 그죠? 들한테 살아만 있어 달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살아남아 달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네. 본전 심리,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어떤 보상? 또 빠질까 봐 뭐 그런 걱정? 이게 물론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시장이나 저런 시장이나 이런 과정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네 그냥 경험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저만의 기준에 의해서 "아 걱정 없어요." 라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이 아직은 없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본 거라고는 전부 다 이건데. 그렇잖아. 북한에서 태어난 아가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서로 본 게 달라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해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압록강에서 세수하는 거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불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나갔나 보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한강에서 세수하면 미친놈아 그러죠. 세수할 수도 있지. 근데 한강에서 세수하면 뭐라 그래요? 욕을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네. 전기가 나가면 바로 전화 신고하잖아. 전기가 왜 정전이 됐죠? 우리 어릴 때 아니지. 우리가 어릴 때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요. 네. 그때가 몇 년도야? 한 80년대 한 중반? 네. 초반? 초중반쯤 됐죠? 그때는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시죠?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되게 안 좋았고 집에 에어컨 있는 집이 거의 없었고 물론 자동차도 없었지만 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80년대 초. 그 월드컵 올림픽 열리기 전에. 네.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이제 여름 되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밖에 나와 가지고 돗자리 깔고 앉아 가지고 네 길바닥에서 잠도 자고 우리는 집에 옥상이 있어 갖고 저는 옥상에서 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밤 되면 어차피 불도 많이 안 켜져 있어 갖고 막 이렇게 별똥별도 떨어진 것도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고 있는 딱 제가는 아니고 네 제가 아무튼 네 잊어먹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변압기가 터졌어 어느 날. 변압기가 터져 가지고 온 동네가 정지 딱 된 거예요 밤에.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맑았고 너무 더웠어요. 그래 갖고 정전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왔네. 근데 하늘을 딱 올려다보니까 와 은하수에다가 완전 별이 막 그냥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서. 와. 난 그때 그 장면을 책에서 봤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저런 거 있죠. 그 요즘에는 뭐 산속 깊은 데 들어가도 진짜 깊은 산소가 아니면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설악산 그때 제가 공룡능선 갈 때도
그 마등령 올라가는데 그 깜깜하잖아요. 제가 2시 반인가 2시 반, 4시에 올라갔죠? 4시에 올라갔는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별 보는데 주변에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 도시가 워낙 밝으니까 그게 별이 잘 안 보이대요. 그러더라고. 은하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지간히 깊은 산, 지리산, 두메산골 들어가야지 그 정도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네?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비록 출발했지만 상승장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휘둘릴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법, 기법, 뭐 비밀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시죠? 나는 다 얘기해 드립니다. 대신에 뭘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크게 보는 법이요. 크게 보는 거. 자잘한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뭐 마이너스 5% 나왔다고 마이너스 10% 나왔다고 해서 뭐 벌벌 떠는 거 봤어요? 아우 큰일 났네. 아우 역같네. 오늘 왜 내렸지? 그냥 그런 정도는 나오는 거지. 그냥 뭐 호들갑 떨면서 그냥 5% 내렸다고 손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네 이제 끝난 겁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저는 끝날 때는 확실히 끝난다고 말해줘요.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팔죠.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걸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망할 건 아니고 그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끝날 때는요 주도주가 대체적으로 꺾이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 때 시장이 꺾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꺾이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조금 지나면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됐는가 보다. 2007년도 이럴 때도요 해운주 대한해운이라든지 STX 뭐 이런 거 팔아먹을 때 그냥 끝났다 보시면 되거든요. 주도주가 꺾이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룡 못 갑니다. 이제는 공룡 가면 죽을걸? 힘들어. 아, 힘들어요. 이제 동네 뒷산도 못 갑니다. 공룡은 진짜 좀 힘들긴 하더라, 근데. 힘들긴 해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항상 좀, 공룡 능선은 그게 있어요. 등산을 할 때 뭔가 좀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이 생각 드셨던 분들은 공룡선 갔다 오시면은 그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대만족하고 내려올 겁니다. 와,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딱 드실 겁니다. 기본 10시간 넘잖아요. 그때도 저도 12시간 넘게 올린 것 같은데. 제가 그때 4시인가부터 올라갔거든요. 내려오니까 깜깜했어요. 엄청 힘들죠. 네. 그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은요, 공룡능선 초입에서 그, 여기 설악산 등산로 있어요. 이게 소공원에서 시작하는데, 기선제 지나가지고 여기 마등령까지 올라가는 게 여기가 이제 공룡선 초입이거든요. 여기서 끝납니다. 끝. 여기서 끝. 더 못 가. 근데 여기 이게 더 세지만 더 못 갑니다. 20시간까지 가는 건 좀 힘들고, 네,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네. 대체적으로 산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요, 공룡선 입구에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힘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건 뭐 옛날 일이고. 자, 아무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가는지 이 방향성을 보고 가는 거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어요. 공룡능선이 아니 서울이란다. 여기 설악산에 있잖아요. 설악산. 거기 공룡능선 입구에 여기 공룡능선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입구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가면 되는데 나는 그냥 공룡선 탈란다고 들어가면 이제 끝이야. 네. 이걸 타는 순간 끝납니다. 네. 이걸 타는 순간 끝까지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하산길로 가는데 이게 난 하산길 너무 길어. 이게 짜증나더라. 천불정 계곡으로 내려오는데 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네. 공룡선도 마찬가지야. 끝났네. 근데 안 끝나.
우리는 이 구간에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 한참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제 마등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여기는 마등령 고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오락내려 공룡선 탄다. 네. 요 기간에 대충 팔아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팔아먹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2021년도 고점도 봐봐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 네. 한번 장장 이게 9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팔 기회를 줬다고. 고점에서 팔 기회를 줬다고. 9개월 동안. 네? 공룡능선이요. 저는 공룡능선을 딱 얘기하면요. 제 지리산도 올라갔다 와봤지만, 지리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선택할래? 공룡능선 갈래? 그러면은, 난 지리산 2번 갈 것 같아요. 지리산은 조금, 네. 이거는 좀 쉬워. 지리산은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지리산은 좀 너무 높아서 그런가? 아니, 그치. 설악산 말고, 한라산? 한라산 정도는 2번 올라갔다. 아니, 이거 한라산 3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3번과 한라산 3번 그냥 연속으로 올라갔다 내려올래? 공룡선 다시 갈래? 그러면은 한라산 갑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리산 2번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룡선은 지금 다시 가려면은 살짝, 네. 살짝 힘듭니다. 살짝 거부감이 생겨요. 네. 거부감 생깁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실 분들은 참고하고 가세요. 대비 많이 하고 가시고, 먹을 거 많이 가져가시고, 네. 중간중간 잘 쉬면서 오시면 아마 새벽에 가면 밤에는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거리가, 하여튼 좀 기분 나쁜 거 아니고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듭니다. 자,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힘들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부감은 아니에요. 왜냐면 경치가 너무 좋아. 여기 공룡선 사진이 그때 있었는데, 네. 어디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그때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갔니? 가을 때 언젠가 갔었던 것 같은데. 없나 봐요. 언제 갔었던 것 같은데. 작년 언젠가 갔네. 작년인가? 하여튼 산 잘 탈 때였어요. 예. 힘들 때 가시면은요. 네. 아유, 아무튼, 네. 12시간 잡고 가세요. 12시간 이상 잡고 가시면은 알아서들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못 갑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한참 체력 좋을 때였는데, 지금은 산에 요즘에 잘 못 가잖아요. 비도 오고, 이거 뭐 일도 많고 해가지고 잘 못 가는데, 음, 체력이 많이 다운됐겠죠? 한라산을 11시간, 12시간 걸릴 정도면은 공룡능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루 만에 안 끝나요, 그러면. 네. 그건 하루 만에 안 끝납니다. 한라산은 보통 6시간, 7시간 안에 끊어야 돼요. 한라산 정도는 6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면 됐지? 그죠? 한라산은 6시간, 7시간이면 되죠? 그 정도 했을 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꾸역꾸역 가면은 가기는 갑니다. 꾸역꾸역 가면 되고, 그 힘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높은 쪽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라는 게요.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빠져서 이때도 진짜 뭐야. 이때는 뭐 1400 간다고 그랬어. 이때 누가 한참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 뭐지? 저거 해버렸는데. 네, 차단시켜버렸는데. 하도 누가 그때 누구였어? 자꾸 빠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발 좀 꺼지시라고 내가 그러고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이 부자는 그 전에 이미 마탱이 간 거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점이란 걸 아셔야지 돼요. 네. 의자는 듀오백스입니다. 듀오백. 메쉬로 된 거. 네. 듀오백이에요. 안 보여요? 네, 듀오백. 그리고 의자는 좋은 거 써야 되겠더라고. 안 그러면 허리 아파요. 네. 요렇게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네. 그런 거. 왕복 8시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7시간이 조금 안 걸렸는데 6시간 40분인가 걸렸는데 한라산 저기 어디야? 성판악에서 관음산가 내려오는데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관음사로 내려오는 거. 대부분 이 코스 가지 않아요? 10시간 이런 건 좀 너무 했지. 네. 이건 한 7시간이면 다요. 넉넉 잡아 7시간이면 돼요. 가서 나 밥도 먹고 거기서 한참 앉아서 놀다가 왔는데. 네. 관음사 성판악까지인가? 네, 아무튼 뭐 코스는 2개니까요. 네. 관음에서 올라가든 그리고 중간에 또 여기 오름 하나 더 있잖아. 거기도 올라갔다 와서 또 한참 쉬었다고. 그래도 7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 7시간 안 걸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야. 한라산은. 네.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너무 노신 거 아니야? 올라가면서 막 먹을 거 막 먹고. 보니까 막 돗다리 깔아놓고서 막 그냥 잔치 열려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더라고. 네. 7시간이면 됩니다. 네. 그 정도면 한라산은 쉬워요. 네. 한라산 정도는 쉽고, 지리산이 조금 힘들지. 네. 지리산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면 힘들고, 네. 공룡은 안 됩니다. 공룡은 안 돼. 네. 아무튼, 네. 등산은,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적어 놓은 거, 네. 매도를 해야 될 시기를 알아야 우리가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기를 알아야지 지금 나한테 데미지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게 잠깐 깐쩍거리는 건지 알 수가 있어. 제일 힘든 산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요. 네. 공룡능선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타산. 두타산, 이씨. 지금도 욕 나오네, 이씨. 두타산도 욕 나옵니다. 네. 네, 그것도, 여기도, 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 무릉계곡에서 시작해가지고, 두타산 찍고, 백두대간길 걸어서, 청옥산인가? 거기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마천대인가, 마천루인가, 지랄인가, 거기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도 지랄 같았죠. 네. 지랄 같은 산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또 가고 싶지 않은 거. 네. 두타산도 가시면은 아마, 네, 입에서 욕 나올 거예요. 여기는 등산 방송은 아니니까, 등산은 이제 다음에, 네, 하시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이 들어갈 때인지 나와야 될 때인지만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보시면 뭔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실 것 같긴 합니다. 뭐야, 이거밖에 안 된 거였어? 이런 정도. 이거밖에 아니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S&P 선물 지수 올라가고 있죠. 뭐 그 프리마켓에서도 대체적으로 주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등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왜냐면 공중에 떠 있는 반등은요, 그 자리에서 지키기 위한 반등이지 다시 올라가기 위한 반등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단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일단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아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리셋을 시켜야지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 거. 그거 옛날 거예요. 네, 그 산악지도 옛날 건데 그거 다 탔고 이제는 더 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것도 갖다 집어넣었어요.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거의 대부분 모든 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등산들 많이 하세요. 등산이 그렇게 당뇨나 이런 게 좋대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은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산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걸 걱정해서 못 가볼 것 같아서 미리미리 많이들 가는 거, 시간 날 때마다 가는 건데, 네, 못 가본 상태에서 더 이상 산을 못 올라가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둘레길만 돌더라도 지금은 네,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관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네, 못 올라가. 힘이 없어서. 올라갈 땐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조심 해야죠. 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둘레길 돌아다니시면 돼요. 둘레길. 대충 이렇게 둘레길 근처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런 거 하시면 되죠. 네. 둘레길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산에 가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산에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면은 그 가는 시간이 뭐 두세 시간 걸리거나 네다섯 시간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지. 머릿속으로 막 정리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가고 올라가면서 또 그래. 이게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이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 등산하게 되면요. 이게 막 힘들어, 막. 힘들고 막, 으쌰으쌰 막 욕. 근데 위에 딱 올라가면은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 이렇게 힘든 구간을 나한테 주는구나. 근데 올라가고 나서 정상에서 딱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때 그때 그 기분 아세요? 차익 실현을 딱 해버릴 때. 그 뭐라 그럴까? 그 홀가분함. 이제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걱정해야 될 단계는 지났잖아요. 계좌 플러스잖아. 그죠? 뭐 오늘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어제 오늘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계좌 플러스 아닙니까? 계좌가 플러스인데 뭘 걱정하고 있어? 걱정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키워가지고 이 힘든 구간을 버텨서 이제 나중에 탁 한꺼번에 털어먹는 그 기쁨, 그거를 한번 만끽하자 이 얘기입니다. 네?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지금 마이너스라서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플러스로 털어먹는 자리가 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너무 크신 분들, 지금 아직도 반토막 계신 분들은 뭔가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반토막 계신 분들은 고민하셔야지 돼요. 뭘 고민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는 단계 속에서 나는 뭘 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난 아직도 마이너스 40%야, 계좌가? 문제 있습니다, 이거. 계좌가 마이너스 뭐 40에서 아직도 30, 뭐,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은 해야 돼요. 왜냐면 장이 이미 2800이에요. 2700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계좌를 0으로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못 맞췄으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가까운 데까지 와줘야 돼. 한 토막 정도까지 와 있어야 돼요. 한 자릿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 정도까지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막 30%, 40% 이래버리면 솔직히 그러면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도 시장을 완전히 그냥 안 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이 올랐잖아요. 장이 20% 넘게 올랐어요. 2000 여기 23년 대비해서 장이 20% 올랐으면 여러분 계좌는요 30%, 40%, 50%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도주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궁금하실까, 무엇이 주도주일까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투사 특강이요. 네. 요거 아직도 신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이거. 7월 22일까지입니다. 예, 그때 돼서 해야지! 그랬다가, 땡! 그래버리면은 안 되니까, 이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미 미리미리 해. 이런 거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시간을 끌고 뭐, 그때 가서 해야지.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15만원입니다, 15만원. 네, 23일부터 29일까지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수익을 보존하는 예수적 매도 기법, 중간에 팔아먹지 않는 방법, 추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신청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HBM의 성장. 예전에 HBM 쪽을 공략하기는 조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있어요. 그 다음 거. HBM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해 가지고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업황에 그런 따르는 그런 스몰캡이 있어요. 그쪽을 분석할 거란 말입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체가 아닌 애들. 지금 보니까 막, 네. 조선 이런 것들도 지난번, 지지난번 특강에서 계속 말씀했던 업종들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롭게 움직이는 애들이 보였어. 그럼 그런 애들이 뭔지 데리고 와서 또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3강에서 또 얘기해 드릴 거고요. 4강에서는 그래서 지금 알았는데 뭘 사면 좋을까? 이런 것들 지금부터 매수를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분할 매수를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것들 뭐가 있겠느냐를 가지고 진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하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그냥 여기 성투사 여기 VIP 이거 눌러갖고 그냥 이렇게 네 하시면 여기 알아서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시작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죠? 아니면 뭐 무통장 하셔도 되고, 무통장 어디 갔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절대로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한 번 들어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죠? 아마? 왜냐면은 지난번에 쓰다 남은 기저귀가 남아가지고 이번에 또 소비를 해야 되잖아. 계속 내가 그걸 노리는 거야. 지난번에 기저귀를 한 통 샀는데 좀 쓰고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쓰다 보니까 또 모자라. 또 사. 특강 기간 동안에. 그럼 좀 남죠. 그럼 다음 특강 또 써야지. 그 생각 드는 거지. 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큰 것만 보고 합시다. 큰 물줄기, 큰 흐름, 내가 가는 방향, 그런 것만 좀 보자고요. 그렇게만 갑시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릴 이유도 없고 뺏길 이유도 없고 나중에 후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을 해줍시다. 네. 나중이 되면 성투사님 덕분에 계좌가 정말 좋아졌어요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성투사 말을 들을 걸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같은 성투사지만 덕분에와 들을 걸은 다르죠. 아시죠? 그래서 네, 유료 회원으로 가시면 공짜로 특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간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시간이 다 증명해 주는 거니까 나는 못 믿겠어. 좋아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작년 거, 재작년 거 뭐 이런 거 들으시면 되고, 네. 21년도에 내가 매도하라고 했었던 뭐 라이브 지금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다 있어. 그때 거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과거의 걸 보면 되잖아.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는지, 얘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방송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걸 꼭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까지 어렵지만, 그냥 웬만한 거 다 스킵하고 넘어가. 중요한 것만 딱 가지고, 그래서 가요, 안 가요? 이야, 아니야? 이것만 딱 보시면 되잖아. 가냐, 안 가냐? 그러면 패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서 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쫄지 마시고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예측하지 마시고 내려가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액션 취할 게 없어요. 내려가면 어디서 살까 고민하시면 돼. 행복한 고민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서 좋은 거니까 박수치고 놀시면 되는 거고. 그죠? 좋잖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